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표현은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남긴 말로 현재를 붙잡아라 혹은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순간을 즐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삶의 철학적 메시지로 특히 우리가 가진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고단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현재의 가치를 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르페 디엠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며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르페 디엠의 정신을 일상 속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기. 카르페 디엠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순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이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삶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현재에 충실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생이 불확실하고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로 인해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메시지의 기초가 되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채워나가라고 조언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사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2. 오늘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강요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카르페 디엠의 철학을 통해 미루지 않기. 카르페 디엠은 우리가 미루던 꿈과 목표를 다시 되살리고 이를 지금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결국 끝없이 미루게 되며 나중에 후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르페 디엠의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미루던 계획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의 소중함. 카르페 디엠은 큰 성취나 성공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친구와의 대화, 여유로운 산책, 맛있는 식사 등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사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후회 없는 삶.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합니다. 하지만 카르페 디엠의 태도를 실천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 대신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충실한 삶은 결국 미래의 후회를 줄여주며 지나온 길이 가치 있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는 방법. 카르페 디엠을 단순한 격언이 아닌 실제 삶의 실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작고 소중한 순간을 붙잡고 매 순간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할 일 리스트 작성하기. 간단한 할 일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고 하나씩 실행해보세요. 이를 통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카르페 디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의 시간을 더욱 특별히 여기며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음미하는 태도를 가질 때 그들과의 유대는 더 깊어지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매일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기. 모든 목표가 거대한 성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다음 날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과 성취를 긍정하며 하루하루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카르페 디엠의 실천입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 찾기. 감사는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이 주는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은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4.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오늘을 사는 균형. 카르페 디엠이 지나치게 현재에만 몰입하라는 의미로 오해될 때도 있지만 이 철학의 본질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의 철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와우. 카르페 디엠이 현대사회에 주는 교훈. 현대사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목표지향적이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페 디엠. 위 메시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철학적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바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순간의 기쁨을 찾아내고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카르페 디엠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삶의 본질에 다가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거나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현재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르페 디엠의 정신을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유한하며 이로 인해 매 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카르페 디엠의 철학은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주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송가 1권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썼을 당시 로마 제국은 잔인하고 오랜 내전의 막바지에 다다라 있었다. 내전의 승리자는 옥타비아누스였다. 그는 마지막 경쟁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죽은 뒤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 로마의 첫 황제에 올랐다. 공화정이 무너지고 1인 통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로마인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실만이 중요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시인 호라티우스의 요구는 이런 감정에 대한 철학적 메아리였다. 호라티우스의 원래 이름은 퀸투스 호라티우스 플라쿠스였다. 플라쿠스는 축 늘어진 귀라는 뜻이다. 그는 시대의 증인일 뿐 아니라 동참자였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시민이 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로마로 데려가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다. 청년 호라티우스는 아테네까지 가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21살에 브루투스의 군대에 들어간 그는 빠른 속도로 승진했다. 그러나 기원전 42년 브루투스가 옥타비아누스와의 필리피 전투에서 패하고 자살하자 그의 출세가도도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호라티우스는 도주를 감행했고 사면을 받은 뒤에야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가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에 빈털털이 신세였다. 결국 국고석이라는 하급관리가 되어 보잘것없는 봉급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훗날 호라티우스는 가난 때문에 시를 쓰게 되었다고 회고했는데 돌이켜보면 결코 나쁜 결정이 아니었다. 당시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호라티우스의 시에 관심을 보이면서 막대한 재산가이자 예술 후원자인 가이우스 킬니우스 마이케나스에게 그를 소개했다. 오늘날 예술 후원자를 뜻하는 보통명사 메세나는 마이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마이케나스는 장래가 촉망되는 호라티우스를 선뜻 받아들였다. 호라티우스는 곧 풍자시를 발표했고 그와 함께 풍자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 기원전 32년 후원자 마이케나스는 호라티우스에게 사비니의 구릉지대에 있는 땅을 선사했고 이후 호라티우스는 경제적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고 호라티우스는 송가를 쓰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7년 뒤에 발표되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은 송가 제1권 11편 8행에 나오는 말로 완전한 문장은 이렇다.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을 즐겨라. 당시의 문학에서는 가공인물이든 실존인물이든 시를 바치는 대상을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시의 대상은 레우코노에라는 여인이었는데 레우코노에는 명철한 이성을 지닌 소녀라는 뜻이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은 자고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호라티우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더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라틴어의 카르페라는 말에는 과일을 따다라는 뜻 외에 잡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이 수확하고 붙잡은 것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즐기고 싶어한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요구 속에는 수백 년 전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숨결이 배어있다. 이 학파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그는 행복에 대한 추구를 인간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호라티우스의 말 속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생관 외에 그리스의 또 다른 철학 사조인 스토아 학파의 정신이 담겨 있었다. 스토아 학파는 평점심과 욕망의 포기, 의무 수행을 추구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에 충실한 것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교리의 결합은 당시 로마의 시대 정신에 부합했다. 로마인들은 얼마 전에 끝난 내전의 참상을 잊지 않으면서 다시 삶에 몰두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의식적으로 현재를 즐기고 현실에 충실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호라티우스를 그의 후임으로 개관 시인에 임명했다. 이로써 호라티우스는 공식적으로 로마 최고의 시인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그 자체로서만 즐기려고 했던 것 같다. 황제의 개인 비서 자리를 거절하면서까지 오늘은 여기까지.